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미래소녀 알렉스 한이 결국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알렉스 한, 누군지 잘 아시죠? 한국 이름 한지윤, 그 유명한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의 딸인데요. 한 씨가 유명한 건 단지 한 위원장의 딸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스펙 쌓기의 귀재, 아빠를 쏙 닮은 그는 자신의 명문대 입시를 위해 천재 소녀가 되는가 하면 미래 소녀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고1 때 2달간 무려 논문 5편을 작성하고 2년 동안 영어 전자책 10권을 발간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까지 수상하는가 하면 미국 매체에 자신의 봉사활동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건 돈을 주고 만들어낸 가짜 스펙 쌓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은 허위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미국 매체의 기사화는 돈을 주고 게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게 한지윤 씨가 자신의 명문대 입시를 위해 벌인 놀라운 일들이었는데요. 또 그에게 미래 소녀라는 별칭을 만들어준 사건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코미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마저 미리 다 완료했다고 작성해 놓은 거죠. 이런 이유로 그는 경찰에 고발당했는데요. 이 사건이 무려 2022년 5월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1년 8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어이가 없는 거죠. 한 위원장의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위원장의 딸이 전문 개발자가 제작에 도움을 준 어플리케이션을 미국 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회 주최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 측에서 심사 규정에 대한 확인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2022년 5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결국 그 딸도 면죄부를 받아 챙겼는데요. 보통의 일반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천의 한 국제학교를 졸업한 알렉스 한, 이 스펙을 챙겨 결국 MIT에 합격했습니다. 경찰은 1년 8개월간 알렉스 한과 한 위원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역시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이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 사건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정부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사건 당일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특혜가 아니라고 소방청장까지 나서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이 대표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민주당 의원 120여 명과 당 관계자들, 경찰이 범인의 신상과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아 음모론과 정쟁이 난무하다며 전면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범죄자의 신상은 물론이고 그의 사회적 경력 그리고 8쪽짜리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8쪽짜리 변명문은 그 사람의 살해, 암살 동기 그리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또 누구와 공모 여부가 있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비공개로 하고 경찰청의 답변은 그 이유조차 비공개입니다. 다시 한번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이 소위 얘기해서 일부 극우자들에게는 민주당의 자작극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 음모론으로 확장되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수사당국인 경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만 더 이상의 음모론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이 사라집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을 놓고 정쟁과 음모론으로 빠지게 한 주요한 책임은 정부 여당과 경찰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분명히 요구합니다. 관련된 수사상에서 밝혀진 진실, 그리고 수사 관련 자료, 범죄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불참한 행정안전위 회의에서도 사건 직후 경찰의 대응을 일일이 따져 물었습니다. 또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는데요. 저는 수사를 오래 한 전직 경찰관으로서 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면, 피의자 신상 공개는 정치 테러범의 범행 동기 수사를 경찰의 손에만 맡겨놓지 않고 전 국민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아시다시피 수사본부 인력이 얼마 안 되고 수사기간이 10일로서 짧기 때문에 그동안의 범인의 정치적인 행적, 의도 이런 걸 심도 있게 확인할 수 없지만, 만일 피의자의 신상이,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가 된다면 전 국민이 이 피의자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행태, 의도, 행적 이런 것을 다 샅샅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지금 신상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 그리고 민주당과 우리 전 국민이 피의자의 신상을 발견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경찰 수사당국에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당일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였는지 밝혀달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는데요. 사건의 본질은 암살 테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타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한 이후 119 헬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더욱이 이미 남아영 소방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대미문의 정치 테러 사건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까?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와 총리실의 가짜뉴스 유포도 부족해서 신고를 핑계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정치 테러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물타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정녕 두렵지 않습니까? 남아영 소방청장이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문제에 대해 소방청 매뉴얼상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2일 피습 사건 발생 직후에도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남 청장은 16일 충북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의료기관 요청으로 전원을 하는 것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도 이 대표뿐만 아니라 총 162명을 응급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피습 뒤 서울대병원은 소방청으로, 부산대병원은 부산소방본부로 각각 이 대표 이송을 위한 소방헬기를 요청했는데요. 또 다른 기준의 사안의 응급성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앞서 이 대표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만큼
헬기 이송이 적절했다는 게 소방청 입장입니다. 해도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데요.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전원을 위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황에서 헬기 이송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일까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생사를 오가는 긴급 환자였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부실 수사 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피습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탈당 행렬이 이어졌고 공천을 앞둔 계파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복귀 일성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과 그 무리들, 이낙연과 그 일당들, 원칙과 상식이 없는 자들, 이합집산, 합종 연행으로 아사리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판, 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의 눈에는 국민이 있기는 한 걸까요?